안녕하세요. 신용환이에요. 그냥 유튜브를 막 열심히 할까를 제가 생각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좀 하라고 막 압력도 좀 있고, 근데 뭐 유튜브 너무 잘하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컨셉, 뭐 이미지, 기획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다 동의가 되는데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자본, 뭐 센스 이런 게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근데 그냥 가끔 가다가 꼭 나누고 싶은 얘기, 공부하다가 어디서 조금 듣기 힘든 얘기들은 좀 내가 나눠야 되겠다. 왜냐면 유튜브가 너무 좋은데 천편일률적인 정보가 반복적으로 돌아다닌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 뭐 우리 인터넷에 그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똑같은 정보가 돌듯이, 그래서 조금은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얘기는 좀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데, 오늘은 그 독도 얘기를 갖고 왔어요. 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완전 저 무시해요. 진짜 이게 5살 때도 만난 친구여가지고 그냥 그 무시를 평생 당하는, 저도 반대로 무시하고. 근데 걔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저희 친구들만의 단톡방에다가 야 영화 잘 봤다 그래요. 그래서 걔는 좀 자영업자로 일이 바빠서 텔레비도 잘 안 보는데, 보더니 뭔가 했더니 그 제가 김구라 씨하고 구라 형하고 그 어디죠?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일본 시마네 형까지 갔다 왔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극우파가 저를 막 확 밀려고 하는 장면에서 제가 딱 버티면서 그 극우파가 깽깽하고 가는 장면,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그래서 막 와서 밀치까지 근데 막 움쩍도 안 함, 뭐 이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구라형이 거기서 이제 그 아저씨가 참 방송을 알아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막 이렇게 막 그 적정한 때에 탁 화도 좀 낼 줄 알고 대들 줄도 알고, 하지만 또 흥분하지 않고, 참 하여튼 재밌고 멋지게 찍힌 영상인데 엄청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걸 막 좀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댓글에 무슨 말이 하나 나왔냐면, 학생들끼리 이제 그 독도 토론 대회를 하면 한국 편, 일본 편 나눠서 이렇게 한번 해보나 봐요. 맨날 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답답했죠. 좀 솔직히 말하면 지는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보는 방송이니까 항상 있지만, 방송은 이제 정해진 포맷이라는 게 있고 논란이 되길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좀 그 틀거리 내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하기 좋게 이렇게 저 쓰는 모니터랑 이렇게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찍는 건데,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케시마, 독도도 아니죠. 밑에 보면 외무성, 여기서 말하는 외무성은 일본 외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제가 구라 형하고 그 어디냐, 그 시마네현에 갔었을 때 시마네현에 있는 독도 박물관에 있는 한 몇 개 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 10개 국어 정도로 번역된 것 중에 한국어 번역책자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그때 이제 원래 제가 하루 딱 촬영하러 가기로 했다가 그 위안부 문제 때문에 가기로 했다가 잘해가지고 제가 3회 이렇게 뭐 나오게 됐는데, 여튼 그때 그 이제 저는 이제 일정상 빠지고 서경덕 교수님하고 이제 그 구라 아저씨하고 둘이서 이제 그 일본 도쿄에 있는 또 이제 이런 그 독도 박물관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에도 책이 비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어서 이걸 그냥 갖고 왔어요. 한글로까지 번역되어 있는 거 뭐 깜짝 놀랐죠. 아예 외무성 홈페이지에 뭐 전화번호까지 다 써 있어요. 보면 한 무려 20페이지가 넘게 이렇게 딱 그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해서 만든 문서예요. 근데 제가 이 문서를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이거 우리가 하는 교육 수준 정도로 해서는 택도 없겠다,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실 어제 밤에 이렇게 막 검색을 좀 해봤어요. 요즘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하니까 저 사실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봤어요. 유명한 역사 선생님들이나 그 유명하지 않더라도 잘 만든 영상들을 봤는데 거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준비해서 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한 3편 정도로 나눠서 좀 일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총론이죠. 오늘은 총론격으로 보시면 돼요. 보면 일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장을 해요. 첫째 뭐냐? 여기 나와있듯이 우리 일본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일본은 이게 흉내낸 거예요. 바로 우리 일본이란 말로 막 시비 걸지 마세요.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다케시마 영유권을 확립했다. 영유권을 확립했다라는 다소 모호한 말을 쓰죠. 그러니까 점령했거나 지배지역이란 말 혹은 영토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다케시마라는 영유권을 우리가 확보했던 건 사실이다. 왜냐? 우리 땅은 아닌데 니들 땅도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많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지금 그 얘기를 영유권이란 단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와 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기 우리 영토다, 이 논리도 있겠지만 너네들이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건 허구다 라고도 공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되게 신기한 게 하나 뭐였냐면 우리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있는 독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선 울릉도랑 독도가 짝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케시마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래 울릉도 니네 땅이야. 그럼 독도 우리 거야.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는 17세기. 이쪽은 다 17세기 이후의 문서들을 인용해요. 왜냐면 그 전권 문서가 없거든요.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자료가 훨씬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다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믿을만하지 못하고 17세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되게 잘 나가는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논법인 거예요. 요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다음 편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역사 논쟁이에요. 그들은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다케시마에 한해서 영유권을 확립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모욕적인 얘기인데 1905년에 다케시마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영유는 하고 있었었는데 굳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요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파일로 지금 사진은 다 찍어놨거든요.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서 이렇게 블로그나 제 카페에 올려서 이렇게 다운받아 볼 수 있는지 한번 해드릴게요. 보면 여기 보면 이러한 가운데 일본국은 1905년 메이지 38년 1월 각의 결정에 따라 내각의 결정에 따라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항상 사람들이 자꾸 시네마현을 헷갈리는데 저도 순간 그랬어요.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영유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그 후 이렇게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말이 되게 재밌어요. 강치 포획의 허가, 국유지 사용료의 징수 등을 통한 주권 행사를 다른 나라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 없이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역사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에서는 1905년에 우리가 다케시마를 우리 땅으로 이렇게 싹 만들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라고 얘기해요. 1905년이 어떤 해죠? 그쵸? 을사조약, 을사늑약으로까지 불리우는 바로 그 해예요. 그 해가 이게 평온하게 계속되는지 의문이 드네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일본은 결국은 조선 병합이라든지 제국주의적 침략성 같은 얘기를 다 빼놓고 얘기를 좁힌 거죠. 항상 일본의 스타일이에요. 제가 언제 또 되면 위안부, 일본 위안부 문제 갖고도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냐면 다 뼈 그렇게 좁혀요. 좁혀서 야 딴 얘기 하지 마. 딴 얘기 왜 해? 다케시마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다케시마는 우리가 평온하게 갖고 왔어. 평온했겠죠. 왜냐면 조선 전체를 장악하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국권 피탈을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국권 피탈을 당할 적에 우리 입장에서 누가 얼마나 그렇게 독도를 신경이나 쓸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평온했겠죠. 여튼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제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 번째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서 여기 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인식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미국이 주도한 거거든요. 미국에 대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존댓말로 써놨어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되었고 다케시마는 거기에 의도적으로 제외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질서를 구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그러면 지금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말고 다도해에 우리나라의 섬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걸 다 써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 그다 치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란 말이 나오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낯설어해요. 이게 사실은 을사조약 못지않게 또 8.15 해방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965년 한일협정을 기억하는 경우는 있어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 친구들의 논법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다케시마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기로 했는데 이듬해 52년인가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면서 니네 땅으로 뺏어갔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그냥 막 전향 얘기 막 독도는 우리 땅 뭐 지중왕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악용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도 이렇게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내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으쌰으쌰하거나 하는 거에 비해서 일본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이미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다시 대응 전략을 짜서 더 딥하게 들어가서 공격하거나 서로를 편취해서 선택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그걸 알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역사 지식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고 또 한편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홍보해 나갈 때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밀하게 타격하고 좀 싸워 나가는 방법, 우리끼리 함께 뭐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 얘기 이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들을만하죠? 끝!